청취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조피디입니다. 네, 불금인데요. 네, 다들 불타고 계십니까? 네, 불타는 금요일 날 집에서 뭘 하고 계시는지 다들 안 나가시고 지금 여기서 이걸 보고 계시네요. 네, 자, 피터 AU님 들어와 주셨고요. 네, 허예원님께서 들어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을 한번 본격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당신의 은행 예금이 위험하다. 네, 위험할 수도 있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 내용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프레젠테이션에 내 은행 예금이 위험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당신 은행 예금이 위험할 수 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은행 예금이 위험할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우선 알려드립니다. 이 유튜브 채널은 시청자들과 함께 호주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시사 문제를 같이 공부해보자는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조피디의 호주 경제에서는 어떠한 금융, 재정, 투자와 관련된 어떠한 조언도 하지 않고 해드릴 자격과 지식을 갖고 있지 않음을 먼저 밝혀드립니다. 특히 이번 에피소드는 어떠한 경제적 공포를 조장하고자 하는 목적이 없으며 단지 합리적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의 주장을 같이 고민해보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졌음을 알려드립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게 또 공포 조장하지 말라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법안이 제출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냥 한번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이거를 실제적으로 이걸 받아들이고 위험으로 받아들이고 행동에 옮겨서 법안을 제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정당에서 했습니다. 원네이션이어서 조금 그렇긴 한데요. 원네이션 파티가 이거를 지금 상원에서 법안을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베일린에 대한 내용은 나중에 세 번째 파트에서 본격적으로 얘기가 될 것이고요. 오늘은 어떤 얘기를 할 거냐 하면 정부가 25만 달러에 대한 은행 예금에 대한 보증을 해주겠다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그걸 철떡같이 믿고 있죠. 그래서 내가 은행에 한 20만 불 정도, 25만 불 이하의 돈이 있는데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이건 예를 드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게 아니고 지금 부동산 시장이 자꾸 추락을 해서 그죠? 부실 채권, 은행에서 빌려준 돈을 회수하기 힘든 채권들이 많이 자꾸 발생하게 되는 경우에 은행이 부실화될 거 아닙니까? 그죠? 부실화된다는 소리가 들리고 사람들이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쫓아가서 현찰을 인출하겠다 그러면 은행이 유동성 위기가 생깁니다. 그래서 현찰 내줄 돈이 없는 거죠. 다 대출해주고 은행이 갖고 있는 돈은 몇 퍼센트, 전체 예금을 받은 돈의 몇 퍼센트만 갖고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돈을 여기저기서 땡기다가 도저히 못 땡기면 파산하게 되겠죠. 그렇게 파산하는 경우에 25만 달러를 준다는 건데 이거를 왜 정부에서 해줬냐 하면 지금 방금 말씀드린 너도 나도 은행에 가서 돈을 찾겠다고 덤벼드는 걸 막기 위해서 한 거죠. 왜냐하면 정부가 25만 달러까지 은행이 망하면 25만 달러까지 보증을 해줄 테니까 은행에 가서 현찰 찾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현찰 찾지 말고 그냥 기다리시면 은행이 현찰이 부족해서 망하는 일은 방지하자는 게 바로 이 제도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죠. 근데 여기에 상당한 허점이 있다는 겁니다. 자, 한번 보죠. 이걸 Financial Claim Scheme이라고 하는데요. 그 내용은 뭐냐 하면 정부가 25만 달러까지는 ADI, 금융기관에 보관되어 있는 돈에 대해서 25만 달러까지는 보증을 해주겠다. 근데 이 스킴은 아직 활성화가 안 되어 있는 법안입니다. 이게 요게 활성화 되려 그러면 은행이 파산을 해야 이게 액티베이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 법안을 가동을 해야 되겠다 가동을 하게 되면 아프라라는 그 금융감독기관이 손에 쥐고 이걸 관리하게 되는 겁니다. 요거를 Financial Claim Scheme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게 왜 생겼냐 하면 예전에는 없던 제도인데요.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 4대 은행의 유동성 문제가 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4대 은행이 지금 유동성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이러고 국민들이 의심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국민들이 불안하니까 뱅크런이 걱정되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연방 총리인 케빈 로드가 국민의 불안을 불식시키고 뱅크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2008년
10월 11일 토요일하고 12일에 걸쳐서 Financial Claim Scheme을 발표합니다. 이걸 왜 주말에 발표했냐면 월요일 아침이 됐을 때 사람들이 은행으로 몰려가는 걸 막기 위해서 부랴부랴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에 걸쳐서 이거를 발표하게 됩니다. 자, 요거하고 유사한 사태가 있었는데요. 영국의 노던 록 뱅크 사태라는 게 있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 노던 록 은행에서 유동성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예금주들이 동요하고 뱅크런 위기에 놓였습니다. 그래서 이걸 잠재우기 위해서 뱅크 오브 잉글랜드, 그러니까 이게 뭐 중앙은행이겠죠, 그죠? 영국의 중앙은행이 유동성 지원을 결정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은행에다가 돈을 주겠다는 거죠. 당신들이 은행에 가서 돈을 찾을 때 문제가 없도록 우리가 무제한으로 돈을 제공하겠다. 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오히려 뱅크런 사태를 초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뱅크 오브 잉글랜드가 돈을 준다고 할 때 가서 찾자. 그래서 몰려가서 돈을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은행이 망해버립니다. 그래서 정부는 그 은행을 국유화 결정하고 이후에 은행을 두 분야로 나눠서 은행 분야하고 자산 운용 분야를 분리해서 다시 이걸 민영화했습니다. 자, 이 정책과 지금 호주에서 얘기하는 건 조금 차이가 있긴 한데요. 여기에서 문제는 뭐가 있었냐면 당신 예금을 보장해 줄 테니까 은행에 가지 마시오 이렇게 얘기를 한 게 아니고 중앙은행이 은행에다가 현금을 유동성을 이제 공급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 저라도 쫓아가지 않겠습니까? 돈을 먼저 찾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겠죠. 근데 호주는 예금 자체를 보호해 주기로 한 겁니다. 지금 이게 노던록 은행에 돈을 찾겠다고 사람들이 줄을 서 있는 사진이긴 한데요. 자, 그러면 예금 보장의 내용을 또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은행이 파산하는 경우에 정부는 한 금융기관당 ADI라고 얘기하는데요. 한 금융기관당 1인당 100만 달러까지 예금을 보장해준다. 이게 초기 내용이었습니다. 지금은 25만 달러인데요. 그 뒤에 이제 내용이 나올 거고, 초기에 케빈 로드 정부가 발표할 때는 1인당 100만 달러까지 예금을 보장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한 금융기관에 맥시멈 200억 달러까지. 그러니까 1인당 100만 달러긴 한데 한 금융기관에다 지원하는 돈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억 달러까지, 그리고 운영자금은 1억 달러까지 지원하겠다. 정부가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여러 금융기관에 나눠 놓으면 각 금융기관당 1인당 100만 달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NAB, 커먼웰스 뱅크, 그리고 웨스트팩, ANZ에 각각 100만 달러를 넣어놓고 400만 달러가 있는 경우에 만약에 은행들이 4대 은행이 다 파산했다 이렇게 되면 이러면 지구 종말이 온다고 봐야죠. 뭐 그런 일은 없는데 어쨌든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정부는 각 은행당 한 명당 100만 달러씩 해서 400만 달러를 보장을 해주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한 개의 금융기관에 커먼웰스 뱅크의 구자를 4개를 가지고 있다. 다른 종류의 어카운트를 4개를 가지고 각각 100만 달러씩 넣어놨다 그러면 그거는 100만 달러만 보장을 받습니다. 나머지 300만 달러는 날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금융기관 하나당 100만 달러가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뒤에 얘기가 나오니까 조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25만 달러입니다. 지금 현재는. 지금 초창기에 100만 달러라는 얘기고요. Authorized Deposit Taking Institution입니다. 그래서 ADI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하나의 ADI가 여러 개 은행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게 뱅크하고 ADI는 다른 개념입니다. ADI는 은행 영업을 할 수 있는 라이센스를 가진 사람들이고, 뱅크는 그 밑에 이제 브랜드를 가지게 되는데요. 웨스트팩 같은 경우는 세인트 조지하고 뱅크 오브 멜번, 그리고 뱅크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 그리고 BT, 램스 같은 이런 여러 가지 은행 브랜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웨스트팩의 100만 불, 세인트 조지 뱅크의 100만 불, 뱅크 오브 멜번의 100만 불, 이렇게 300만 불을 나눠놨다고 얘기를 하면 100만 불밖에는 보증을 못 받으시는 겁니다. 그거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이런 은행이 한 두세 개 있습니다. 중에 리스트를 하나 저희들 커뮤니티에다 하나 올려드리도록 하죠. 자, 이게 웨스트팩 뱅크 웹페이지에서 제가 갖고 온 건데요. 여기 보면 Our Business Comprise for Key Customer Facing Division 쭉쭉쭉 해가지고 including Westpac, St. George, Bank of Melbourne, Bank South Australia, BT and Rams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웨스트팩이 이런 여러 가지 은행 브랜드를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조심하셔야 되고요. 이런 은행들의 돈을 분산해 놓은 경우, 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렇게 은행이 다르다고 생각해서 쭉 나눠놨는데 알고 보면 다 합쳐서 100만 달러까지만 보호를 받는다는 겁니다. 자, 보장 내용이 변경이 일어납니다. 100만 달러에서 25만 달러로 줄어드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2008년에 이게 발표되고 나서 2011년도에 리뷰를 합니다. 자, 이 제도가 계속 이대로 가도 되는지를 한번 리뷰를 하게 되죠. 그래서 2012년 2월에 한 금융기관당 1인당 100만 달러, 100만 달러를 보장하기로 했는데 한 금융기관당 최대로 200억 달러를 준 다음에 야 200억 달러를 준 다음에 야 너네들 예금 100만 달러씩 이렇게 보장해줘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 돈이 택없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연구를 했더니 한 25만 달러로 하향 조정하면 200억 달러 정도를 지원하게 되면 대충 다 커버가 되겠다라고 이제 판단이 섰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연구 결과 100만 달러에서 25만 달러로 이게 하향 축소됩니다. 이게 보장 내용이고요. 자, 근데 여기에서 보장은 해주는데 어떻게 보장해 줄 것인가? 그죠? 돈을 마련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정부가 돈이 있어야지 이걸 보장을 해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 펀딩 모델이라는 게 있는데 그러면 어떤 돈으로 이거를 예금을 보장해 줄 것인가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 펀딩 모델에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엑스포스트하고 엑스엔트라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엑스포스트 펀딩 모델 같은 경우는 사태가 벌어지고 나서 그러니까 은행이 파산하고 나서 보장해줘야 되겠다. 자, 이제 돈을 마련하자. 이렇게 하는 방식이고요. 엑센트 펀딩 모델 같은 경우는 미리 은행으로부터 돈을 조금씩 걷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걷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있다가 사태가 벌어지면 그걸 가지고 지원하는 방식이죠. 이게 뱅클랩이라는 건데요. 지금 현재 호주는 엑스포스트 펀딩 모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태가 일어나면 그때 가서 돈을 마련해서 보장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엑스포스트 펀딩 모델의 문제점이라고 제가 타이틀을 달았는데 지금 사태가 벌어지고 나서 돈을 마련해서 보장해 주겠습니다라는 그런 펀딩 모델을 지금 호주가 채택하고 있는데요. 지금 IMF에서 엑스포스트 펀딩 모델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했는데 무슨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하냐면 위험에 대한 보장을 해주겠다는 보험회사가 자금이 없는 셈이다. 이렇게 IMF가 지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좀 보완하면 좋겠다고 IMF가 권장을 하고 있고요. 금융기관이 파산까지 이르는 사태가 벌어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급하게 자금을 마련하는 것이 어려울 것이다 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금융기관이 파산을 한다는 얘기는 진짜 경제가 아작이 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정부가 그 돈을 마련하는 것 중에 하나는 채권을 발행해서 그거를 돈을 마련하는 건데요. 근데 그 채권을 대부분 누가 사주냐 하면 이게 굉장히 안전한 채권이다 보니까 이걸 누가 사주냐 하면 시중은행들이 사주죠. 근데 지금 은행이 파산했는데 그거 누가 사줍니까? 사줄 사람이 없다 그러면 그럼 돈을 마련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렇다면 달러 빚을 얻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게 GFC 글로벌 금융 위기가 되게 되면 다른 나라에서 돈을 빌리기도 쉽지 않을 것이다 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MF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뱅클레비를 미리 걷어서 만약에 사태를 대비하는 엑센트 펀딩 모델로 전환하라고 권고를 합니다. 자, 호주의 엑스포스트 펀딩 모델은 2012년도에 IMF가 엑스포스트 펀딩 모델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고 말씀드렸죠. 호주하고 뉴질랜드 다 지적을 했습니다. 2013년도에 케빈 러드 그리고 크리스 보웬이 재무상이었고 페니 웡이 재무장관일 때 IMF 권고를 받아들입니다. 2013년도에 그렇게 받아들여서 2013년 9월에 엑센트 펀딩 모델로 전환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엑스포스트 펀딩 모델에서 엑센트 펀딩 모델로 바꾸는 거죠. 그래서 일단 우선 돈을 걷겠다고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뱅크 레비를 발표를 하고 연간 7억 3,300만 달러를 돈을 걷어들이겠다. 은행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금융기관이 반발을 하게 되죠. 근데 이게 9월인데 2013년도에 이게 선거가 있기 전에 이걸 발표를 합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 선거를 패배했다고 보기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결국은 노동당이 선거에 패배를 하고 자유국민연립의 토니 에봇이 집권을 하게 됩니다. 자유국민연립이 집권을 하면서 2013년 12월에 미드-이어 이코노믹 앤 피스컬 아웃룩이라는 그 중간에 이제 경제 현황을 보고하는 그게 있는데요. 그걸 통해 노동당 정책을 계속 유지하겠다고 일단 발표를 합니다. 발표를 했는데 조건을 딱 달았어요. 단 Financial Service Inquiry에서 내용을 한번 들여다보겠다. 그래서 요 들여다보고 거기에서 나오는 결과를 가지고 이걸 바꿀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단서를 달아놓습니다. 그래서 인ኳ리가 시작이 되는데요. 데이비드 머레이라는 사람의 주도로 이게 진행이 됩니다. 근데 이 데이비드 머레이라는 사람이 전 커먼웰스 뱅크 CEO입니다. 그러니까 전 은행 출신의 위원장이 이 인ኳ리를 진행을 하게 되고요. 결국은 IMF 모델을 거부하는 걸로 결정을 해서 정부에 공고를 합니다. 그래서 에봇 정부가 결정을 수용해서 현재까지는 엑스포스트 펀딩 모델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건이 터지면 그때 가서 돈을 마련하겠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지금 현재 연방 정부의 부채가 한 9천억 달러 이상이 된다고 하는데요. 경기가 안 좋아지게 되면 세금 감소가 약 한 800억 달러 정도가 발생할 거고, 경기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100억에서 한 200억 달러를 쓰고 예금을 보장하기 위해서 한 400에서 600억 달러를 만약에 쓴다면, 그러니까 지금 현 부채에다가 지금 은행 4개 중에서 1개가 좀 부실해진다, 뭐 이런 사태가 발생했다 그러면 그때는 경기가 안 좋아서 세금이 적게 거친다는 거죠. 그러면 또 경기 부양을 위해서 돈을 써야 될 것이고 또 예금 보장도 해줘야 될 것이고, 이렇게 하면 비상사태 시에 총 한 1,000억 달러 정도 이상의 돈이 필요할 것 같은데, 만약 GFC 사태라면 어디서 돈이 나겠냐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현 정책에 요런 돈을 보장해 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의 위험성이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5가지 정도를 지적하고 있는데요. 현재 그 예금을 보장해 주겠다라는 FSC가 지금 앞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액티브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활성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은행이 부실 사태가 발생을 하면 그때 가서 활성화가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활성화가 안 될 수도 있다. 왜 그러냐면 은행이 파산이 되지 않고 그냥 베일인을 해서 버티게 되면 이거는 필요가 없는 거죠. 은행이 이제 파산을 안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정부가 베일인을 결정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아프라가 은행에다가 베일인을 해라라고 지시를 하게 되면 이거는 이 제도는 무용지물이 되는 거죠, 실제적으로. 그리고 은행이 국유화될 수도 있다는 위험 부담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예산 부족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예금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지금 각 금융기관당 책정된 예산이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0억 달러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연방정부 예산안에 지금 명시되어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 현재 예금을 보장해 주겠다고 얘기하는 거기에 해당되는 예금의 총액이 2012년도 2월 달에 6,231억 달러였는데 2017년 12월에 보면 8,900억 달러로 늘어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2,600억 달러가 증가되어 있는 상태라는 거지요. 그죠? 그러면 각 금융기관당 책정된 예산도 거기에 비례해서 더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까지 각 금융기관당 지금 할당된 책정된 예산은 그대로 변동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산 부족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정부가 예금 보장을 위해서 자금 확보하는 능력이 부족할 수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면 어디 가서 돈을 구하겠냐는 거죠. 2008년에서 2009년도 중앙은행이 대량으로 유동성을 투입했는데 그 규모가 15조 달러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문제가 생기면 이거보다 더 해야 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위험인데요. 그래서 정부가 돈을 빌릴 수 없을 경우에 예금 보장을 위해서 돈을 찍어낸다고 하면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내서
돈을 유동성을 공급한다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우려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25만 달러를 보증해 주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내가 그 25만 달러를 보증을 받았습니다만은 인플레이션이 돼서 25만 달러가 안 된다는 거죠.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그죠? 그래서 예금의 가치가 하락할 수 있다. 자, 이게 마지막이 베일인입니다. 연방 정부가 재정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베일인을 은행에 지시할 수도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이 사람들이. 그렇게 되는 경우에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예금을 보장해 주는 제도는 은행이 파산하는 경우에 활성화 액티브 된다는 거죠. 근데 베일린은 은행 파산을 막기 위한 조치니까 이게 액티브 되기 전에 베일린이 일어나게 되면 예금은 없어지고 정부는 은행에다가 돈을 투자를 안 해도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런 베일인의 위험이 있다. 자, 이런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은행 예금 보증 제도에 대한 허점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베일인과 관련되는 건 다음 편에서 제가 준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임스 리님께서 파워볼 당첨자가 아닌 이상 예금 통장을 걱정하는 호주 서민이 얼마나 될까요? 일반 노동자가 현금으로 5억 이상 예금을 유지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빙고!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얘기가 지적이 있냐 하면 베일인이 돼도 별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은행 통장에 1,000불 미만으로 갖고 있는 사람, 은행 잔고가 1,000불 미만인 사람들이 한 40%? 50% 정도 되지 않을까요? 그 정도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는 현실적으로는 뭐 25만 달러까지 유지하는 게 그죠. 그만큼 돈을 갖고 있는 사람이 적겠죠. 그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중산층 이상 예를 들어서 현찰을 많이 이제 갖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다 그러면 그런 중산층, 중상상층의 그 사람들이 경제적 타격을 입게 되면 이 사회의 근간이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실제적으로는 그 중간 경제 상태에서 허리가 튼튼해야 경제가 활성화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여유 자금을 시장에 가서 소비를 하고 써주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경제가 돌아가는 거죠. 실제적으로 상위 1%에서 2% 정도에서 그 사람들이 부를 늘리는 것은 실제적으로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거의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산층이 이제 허리가 튼튼한 경우에는 경제 성장이 굉장히 강력하게 일어나는 거죠. 뭐 대부분 아시겠습니다만은 뭐 이렇게 그런 주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 50%의 사람들은 거의 세금을 내지 않고 나머지 50%가 세금을 내서 나머지 50%는 먹여 살린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실제적으로 그게 호주만 그런 게 아니고요. 전 세계가 다 그렇고 세금 제도를 디자인할 때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반을 잘라서 접어서 이게 이제 정부가 하는 일이 부의 재분배를 하는 게 또 정부의 역할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세금을 뭐 반 정도는 거의 안 내시는 거겠죠. 그렇게 안 내지만 나머지 반 정도가 세금을 내고도 남는 여유 자금으로 그죠? 소비도 이루어지고 차도 사고 냉장고도 사고 TV도 사고 놀러도 가고 그렇게 해서 경기가 활성화되면 그걸로 인해서 또 그죠? 뭐 이렇게 그 나머지 분들도 혜택을 보고 경기가 성장하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설마 이런 일이 일어나겠어? 뭐 그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요. 이건 너무 허무맹랑하다.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이거 음모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그냥 단순히 그냥 음모론이라고 그냥 치부하고 넘어가기는 조금 좀 그런 게 있어요. 뒤에 베일인과 지금 현재 법안이 발의되고 있고 그다음에 은행들이 지금 약관을 작년 말에 약관을 이제 변경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또 지적이 되고 있는데요. 그게 이제 뒤에 가서 제가 3부에서 파트 3에서 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HSBC 같은 경우는 이미 은행의 그 예금에 대한 약관을 변경을 했고요. 그리고 나머지 NAB 4대 은행도 약관을 변경을 했는데 그 약관 변경이 실제적으로는 굉장히 이 예금주들한테 불리하게 약관이 지금 변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뉴질랜드 같은 경우는 베일인에 관해서 은행 약관에 이 은행 구자는
베일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라고 명기하도록 지금 법을 바꿔서요. 지금 명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련의 일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냥 한번 이렇게 들여다보는 것도 좋지 않냐는 거죠. 그냥 뭐 막연히 해주겠거니 하고 기다리는 것보다는 지금 예를 들어서 법률 개정안이 올라가 있는데요. 법률 개정안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한번 보고요. 그죠? 요게 언제 결정이 나냐면 뒤에서 뭐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8월 달에 원네이션 파티가 이거를 법안을 상원에 제출을 했고요. 상원에서 이게 부결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부결이 되고 3개월이 지나면 다시 한번 재부의를 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다시 재상정을 할 수 있는데 다시 상정을 해서 또 부결이 되면 이제 이 법안은 없어지는 거죠. 근데 지금 이런 정치 세력이 법안을 개정하자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원네이션 파티지만 저희들이 이민자로서는 별로 이렇게 마음에 안 들어 하는 파티긴 한데요. 정당이긴 한데, 그 사람들이 지금 내놓은 그게 상당히 좀 합리적이에요. 뭐 이렇다 저렇다 할 거 없이 클리어하게 예금은 베일인 하지 말라! 이렇게 고치도록 법안을 지금 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게 통과되고 나면 우리가 이런 복잡한 거 생각할 필요도 없고요. 그죠? 뭐 걱정을 안 해도 됩니다. 그냥 걱정 안 하고 있어도 되는데, 그게 아니라면 이 법안을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 애매모호하게 지금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죠? 그 베일인과 관련되는 그 법안의 문구가 좀 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3파트 3에서 그걸 보여드릴 텐데, 그거를 원네이션 파티는 확실하게 하자, 클리어하게 하자. 이렇게 애매하게 놔둘 이유가 뭐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아프라나 이런 금융감독기관이나 정부는 그게 예금이 포함이 안 된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문구에는 예금은 포함 안 됨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해석할 수 있게 애매모호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셰아아트님께서 엄청 중요하고 상세한 정보를 알려주고 계시네요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장을 제가 말씀을 드릴 때 그냥 제가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그러고 넘어가면 이것도 저한테 이렇게 불만하시는 분이 계시겠죠. 불안감 조성해서 사람들한테 이 공포심을 조장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제가 굉장히 이런 여러 가지 디테일한 내용을 보여드리면서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 어떤 베이스에서 그런 주장을 차곡차곡 쌓아나왔고 주장을 하는지를 일단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서 지금 굉장히 디테일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셰아아트님은 그래도 호주 사람들은 정부가 25만 달러까지는 보장해준다고 알고 있어서 웨스트팩 은행이 1.8 빌리언 벌금이 결정 났는데도 뱅크런이 안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네. 야, 웨스트팩 은행이 1.8 빌리언 벌금 내는 것도요. 실제로 보면 은행을 두드려 팬다고 지금 때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무슨 문제가 있냐면, 저렇게 벌금을 내면 은행이 좀 부실해질 거 아니에요. 그죠? 부실해지는데 문제는 뭐냐면 은행에 지금 투자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는 거죠. 지금 호주에서 지금 뭐 주식 시장에서 탑 10을 보면 그 중에 은행, 뭐 우리 자손 선생님이 늘상 하지 않습니까? 은행 4개, 식료품점 2개,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엄청나게 투자하고 있는 게 연금 펀드 아니겠습니까? 연금 펀드가 이렇게 투자하고 있는 은행에 정부가 벌금을 때려서 은행이 좀 부실화되겠죠. 그렇게 되면 결국은 주주들한테 배당도 어떻게 될 거고요. 주식도 떨어질 거고요. 그 피해는 고스란히 다시 국민이 본다는, 이렇게 때려도 국민이 손해, 저렇게 때려도 국민이 손해, 막 이런 상황이 지금 되어 있는 거죠. 이거 보면서 제가 저도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죠? 저도 이런 거 관심 안 가지고 있다가 최근 들어서 굉장히 지금 한 3년 정도 지금 쳐다보고 있는데요. 이 개인들은 참 무기력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무기력하다는 생각이. 그래서 이거라도 통과가 되고 좀 이렇게 되는 걸 보면 좀 좋지 않겠나. 그래서 저는 11월 달에 굉장히 궁금합니다. 11월 달에 이 법안이 어떻게 될까? 왜 그러냐면 지금 원네이션이 지금 굉장히 캠페인을 많이 합니다. 유튜브에서 캠페인을 하기도 하고요. 실제적으로 이 법안을 낸 데는 시티즌 파티인데요. 원네이션보다 조금 더 극우 쪽에 가 있는 데입니다. 프레이저 애닝이 소속되어 있던 케이터스 파티 그쪽하고 거의
비슷한 류의 정당이에요. 그 정당에서 법률 초안을 마련하고 이쪽에서는 의석이 없으니까 지금 상원에 있는 원네이션 파티를 통해서 법안을 지금 제출해 놓은 상태고 이 시티즌 파티가 열심히 지금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당신 예금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라는 식으로 해서 캠페인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게 경제 팟캐스트나 유튜브를 통해서 지금 퍼져나가고 있고요. 유권자들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 있는 상원 의원들한테 질문이라도 하라는 거죠. 야, 베일린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되는 거야? 당신은 법안에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이렇게 이메일이라도 보내면 주의가 환기가 돼서 다음번 법안이 통과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 사람들이 주장하고 그렇게 좀 해달라고 지금 열심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뭐 어떻게 보면 판단이 잘 안 쓰지요. 그죠? 지금 3번을 보셔야지 이제 파트 3를 보셔야지 이제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를 하시게 될 텐데요. 어쨌든 은행 예금 보증 제도라는 거를 믿고 이걸로 뭐 내 예금은 뭐 다만 1,000불이 되든 2,000불이 되든 3,000불이 되든 그 돈이 보증을 받을 수 있다라고 믿고 계시는데 거기에 허점들이 있다. 뭐 이런 것도 알아놓으시면 지금 보십시오. 지금 노동당 같은 경우에는 그 엑센트 방식 그죠? 돈을 미리 걷어놨다가 그죠? 나중에 그 사태가 발생하면 그거 가지고 일부 충당하겠다라고 했는데 자유국민이 들어오면서 그 완전히 다 없애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뱅크 레비가 있습니다. 근데 뱅크 레비는 그거는 이거하고 전혀 다른 성격의 것이고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뱅크 레비는 예금 보증을 위한 뱅크 레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거와 관련되는 뱅크 레비는 지금 현재 없는 상태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끄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눌러주시고요.